이제 대학에서 수학을 배울 때 여기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 하는데, 우선 정의를 데피니션 정의인데, 뭐냐면 어떤 집합 V가 예를 들어서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 이것의 정의는 뭐냐면 V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이거 임의의 원소라 그랬죠. 5의 A자를 거꾸로 쓰는 수학 기호지. 여기에 속하는 어떤 원소 U와 V, 벡터, 지금 벡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벡터 표시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두 개를 골라서 이 주어진 연산을 해서 다시 이 집합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집합 V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말을 한다. 또 실수배가 여기가 이제 곱하기 실수배가 정의되어 있어서 실수에다가 이렇게 한 것도 다시 여기에 들어가면 이 집합은 실수배에 대해서 닫혀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이게 굳이 벡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의의 집합 S가 어떤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A와 B를 골라서 다시 A 연산 B를 했을 때 다시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닫혀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닫혀있다의 정의. 수학을 100% 정의를 100% 이해했느냐, 이거를 질문하려고 하는데, 어떤 집합 A가 1과 마이너스 1, 0 이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을까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프리. 닫혀 있어요?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0이니까 됐고, 이거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고, 1 더하기 0 하면 1이니까 여기 있으니까 닫혀있네 라고 하면 앞에서 설명한 정의를 100%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다. 틀렸어요. 이건 닫혀있지가 않아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임의의 원소 두 개를 골라라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두 개 서로 다른 것을 골라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아니 다른 걸 고르는 것으로. 근데 여기에 1이 분명히 A에 있고 또 1도 A에 있거든. 근데 더했는데 2라서 이것은 A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닫혀있지가 않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을지 모르겠는데, 함수 f가 여기로 가는 1대1 함수다.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수학이 얼마나 완벽하냐면, 임의의 원소 x1과 x2를 여기서 골랐을 때 만약에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른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정수에서 임의의 원소 두 개를 골라봐 그러면 3, 3 고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골랐을 때 그 두 개가 만약에 다르다면 같은 경우는 배제시킨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두 개가 달랐을 때는 함수값도 다른 함수가 1대1 함수다. 근데 여기서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임의의 원소 두 개를 골랐을 때, A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두 개를 골랐을 때 더한 것이 다시 이 집합에 들어가야 닫혀 있는데, 1 플러스 1이 여기 없으니까 닫혀 있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닫혀있다의 의미. 이랬을 때 그래서 다 100% 이해를 했느냐? 그럼 다 100% 이해를 했다 그래. 근데 문제를 내면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해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집합 V에 덧셈과 실수배가 연산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을 때 그 집합이 그 두 개 연산을 가지고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원소 UVW를 고르고 저것은 이제 벡터 취급을 해서 벡터 표현을 한 거죠. 알파 베타는 실수야, 실수. 임의의 원소. 그랬을 때 1번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0이 있는 거예요. 0. 항등원이라 그래요. 0을 항등원 아이덴티티 항등원이라 하고, 자기 자신 나와야 돼. 우리가 실수의 집합에서 예를 들어보면 3 플러스 0이 3이 나오거든.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u 플러스 마이너스 u를 해서 0이 나와야 돼. 0. 다시 말하면 3 플러스 마이너스 3을 하면 0이 나오죠. 그러니까 0은 항등원이고 이 마이너스 3은 항등원은 하나뿐이 없어. 실수의 집합에 0은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여건은 3의 여건은 마이너스 3이고 4의 여건은 마이너스 4라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u를 u의 여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5, 6, 7, 8 실수와 벡터의 분배 법칙, 결합 법칙, 그 다음에 1이 있어야 돼. 1. 그 집합에 1이 있어서 1 곱하기 u를 어떤 벡터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1이 있어야 돼. 그런 집합 V를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한다.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 이거죠. 벡터 공간. 근데 저걸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네?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앞에서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설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정수의 집합만 안다고 했을 때 이것을 풀어라. 그러면 x를 못 풀어. 3 곱하기 여러분이 아는 게 정수밖에 없어. 그럼 3 곱하기 정수에서 1 되는 x가 있어요? 없어. 못 풀어. 적어도 유리수의 집합은 되어야 x는 3분의 1이라고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주어진 상황을 살펴보면 유리수의 집합이 주어져 있고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1과 3과 3분의 1이 답이라. 그럼 뭐야 이게? 1은 항등원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 3 곱하기 1은 3이 나오는 단위원 혹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이 있고 3의 여건이 곱셈에 대한 여건이 3분의 1이거든. 3분의 1. 이런 것이 있어.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유리수의 집합에서 이런 걸 막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도 항등 함수가 있고 행렬에서도 항등 행렬이 있었죠. 그렇듯이 어떤 집합을 공부할 때에는 저런 성질들이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닫혀있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안 닫혀있으면 뭐가 문제고 닫혀있으면 뭐가 문제야. 여기서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았죠. 그건 뭐냐면 이 집합에서 덧셈을 못하는 거죠. 없으니까 덧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산을 못한다. 그러니까 저런 8가지 성질들을 등등이 많이 만족해야 가급적 다 만족해야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일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예를 좀 많이 설명을 하고 과제를 내지 않고 연습 문제를 내가 한번 다 풀어 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0만 있어. 0만 하나 있는 이것도 벡터 공간이 돼. 덧셈과 0 플러스 0은 0이고 0 곱하기 0도 0이고 뭐 곱셈과 우리가 하고 있는 덧셈과 곱셈을 생각할 때
0 플러스 0은 0 플러스 0 1번 성립하죠. 2번도 성립하죠. 3번 0 플러스 0 하면 0 여기 있지. 4번 0 플러스 0 하면 이게 마이너스 0원도 되지. 5번도 되지. 6, 7, 8 1 곱하기 0 하면 다시 0 자기 자신 나오잖아. 그렇게 8번. 그러니까 이것도 벡터 공간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0벡터 공간이라고 한다. 0벡터 공간. 자명하고.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제 R2 공간. R2 공간. 이거 했죠. 이것은 여기에 있는 원소는 모두 다 실수요. 실수고 덧셈과 실수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U 벡터 플러스 V 벡터. 그러니까 U를 아이고 이거 섹션 하나 끝내기 힘들겠는데 U를 U1, U2 V를 V1, V2라고 하고 이제 덧셈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덧셈과 실수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를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흔히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하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수 알파를 갖다가 놓으면 알파의 U1, 알파의 U2 이와 같이 정의했을 때 이 R2 공간은 R2 평면, R2 플랜은 이것은 벡터 스페이스가 되느냐 이거죠. 프리. 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 1, 2 성립하죠. 3. 3은 0,0이 있지. 0,0이 분명히 여기 있지. X가 0이 실수고 0이 실수니까 0,0이 분명히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U 벡터 U1, U2에다가 0,0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이렇게.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U. 여기다가 마이너스 U1, 마이너스 U2 하면은 0,0이 나오지. 0이 나와야 되거든. U 플러스 마이너스 U는 0이 나와야 돼. 0이라고 하는 것은 0,0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0은 없어요. 0은 여기에 없어. 그러면 뭐가 이 0 역할을 하는 거냐? 0,0이 여기에 있고 요것이 0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실수와 벡터를 구별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5, 6, 7, 8 1 있지요. 1. 1은 실수야. 1은 실수. 여기에 있는 원소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1은. 그러니까 1 곱하기 U 하면 다시 요거에 의해서 똑같죠. U가 되니까 8번도 성립해. 그래서 이것을 R2 플랜은 R2 평면이지. 평면은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R3 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R3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R3 스페이스 3차원 공간에는 좌표가 X, Y, Z가 있겠지. 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역시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Rn 스페이스 N차원 공간 N차원 공간도 연산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역시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데 그것을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 이렇게 정의를 한다. 뭐 교재에 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본다 이거죠.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한다. 이런 공간을 유클리드 공간. 그 다음에 n×n 매트릭스 전체의 집합. n×n 매트릭스 전체의 집합. 예를 들어서 2×2 매트릭스 전체의 집합. 2×2 매트릭스 전체의 집합은 이렇게 생겼지. A, B, C, D.
A, B, C, D는 모두 실수로 정의를 해. 행이 두 개이고 열이 두 개인 그리고 성분이 모두 실수인 이런 행렬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덧셈과 실수배를 정의했었죠. 행렬에서. 그런 식으로 정의했을 때 역시 이것은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이 말이지. 여기서 이제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 0은 0이 있지. 0000이 있어서 어떤 행렬에다가 저거를 더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3번이 만족하고 4번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를 4를 하면 0000이 나오죠. 0000이 나온단 말이에요. 0000. 그리고 5, 6, 7, 8도 마찬가지. 1이 있고 1이 있죠. 여기다 1 곱하면 이거 자기 자신이 되니까 8번도 성립해. 그래서 이것도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이거지. 행렬 공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빼버리고 항동원은 유일하게 존재하고 이것도 빼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참고로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드릴 텐데 잘 보세요. 1번 S를 R2 평면 x, y, x, y는 실수이고 근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x1, y1 플러스 x2, y2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책에서 x1 플러스 y1, 0으로 정의를 했어. 그리고 k의 x1, x2를 kx1, kx2 이건 우리가 하던 거죠. 근데 이거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를 한 거야. 덧셈을. 여기에 있는 원소 두 개를 골라서 덧셈을 하라 그러면 x좌표 이상하다 이거 x1, x2 책에는 여기가 x1, x2인데 내가 이렇게 썼네. 그냥 x좌표끼리 더하는 걸로 x1 플러스 x2 여기를 x2 x좌표끼리 더하는 걸로 그 벡터에서 벡터 2에서 프로젝션 b 벡터 위에 a 벡터의 그 프로젝션 벡터를 구하라 이랬을 때 틀렸대. b의 크기의 제곱에 여기가 a 도트 b에 b를 써야 되는데 a를 썼다고 틀렸어요. 여러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쓰는 거는 다르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번 학생이 문의를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x좌표를 두 개를 더하고 이 y좌표는 무조건 0으로 하라 이거야. 이랬을 때 이게 벡터 스페이스가 되느냐 이거지. 어떻게 할 건데? 1번은 성립할까? 1번은 성립하겠네. 2번도 성립하겠고 3번 0이 있는가? 0? 여기에서 말하는 0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2,3에다가 뭐를 더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항동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0,0이라고 단정을 지면 안 돼. 뭔지 모르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여기를 A, B로 이렇게 놓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0,0이라고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고.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연산에서 0,0이 뭔지를 단정할 수 없다. 0,0이라고. 이따 보여줄게. 그러면 뭔지 모르니까 일단 0을 구하기 위해서 A, B로 놓은 거죠. 그리고 이걸 덧셈을 해봐. 덧셈하면 뭐예요? x좌표끼리 더하랬으니까 2 플러스 a고 0이란 말이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하고 이것이 2, 3이 같아야 되는데 a야 0이라고 하지만 이게 0하고 3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게 아니야.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A, B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지. 0,0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등원이 없어서 더 이상 조사해 볼 필요 없이 얘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라고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은 되겠네. 따라서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다라고 써야 돼. 실제로 2,3에다가 0,0을 더해보면 2,3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는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뭐야? 2,0이 돼서 이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어렵지? 두 번째,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다. 이건 이제 3차원 공간이야. X, Y, Z. X, Y, Z는 실수. 이랬을 때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X1, X2, X3 플러스 Y1, Y2, Y3는 이거는 그냥 하던 대로야. X1 플러스 Y1, X2 플러스 Y2, 안 보일 수도 있어. X3 플러스 Y3 이렇게 돼. 그런데 K의 X1, X2, X3를 계산을 무조건 000이라 하라 이거야. 그럼 8번에서 걸리는 거지. 8번에서 1 곱하기 이거를 해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K가 1이라고 하더라도 000이기 때문에 1 곱하기 U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역시 이것도 2번인데 벡터 스페이스가 되지 못한다. 다른 거 조사할 거 없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이거겠다 해서 딱 찍어서 그 반례를 그렇게 설명을 하면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프리라고 쓸 때 어떻게 쓰냐면 1 곱하기 x1, x2, x3는 0, 0, 0 이것은 x1, 2, 3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S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다 라고 프리라고 쓰고 이렇게 써야 돼. 3번 3번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행렬에 덧셈과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연산이 주어져 있고 집합 S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A1, 1B 여기서 단서는 뭐냐면 덧셈과 스칼라배에 대해서 닫혀있는 상황에서 닫혀있으면서 1, 2, 3, 4, 5, 6, 7, 8번까지의 성질을 만족해야 벡터 스페이스야.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이제 덧셈과 실수배가 정의되어 있어. 이때 이 집합 S는 벡터 스페이스냐? 이것은 역시 아니야. 왜? 닫혀있질 않아.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질 않아. 이거에다가 이 집합에 있는 원소는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C1, 1D 이런 식으로 A, B, C, D는 실수고 여기하고 여기는 무조건 1이 와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덧셈을 정의한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2거든. 2. 여기도 B 플러스 D. 이게 S에 없죠. 따라서 S is not 벡터 스페이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반드시 답을 결론을 내줘야 돼. 4번은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 A0, 0B 이렇게 돼 있어. 이랬을 때 이 집합은 벡터 스페이스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 벡터 스페이스가 되느냐? 될 것 같아?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 우선 보면 A, 0, 0B 플러스 S에는 이런 원소가 또 있죠. 0D 더했을 때 A 플러스 C, 0, 0 B 플러스 D 이거 S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 원소가 실수이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A와
A, B, C, D가 실수인 상태에서 A 플러스 C도 실수고 이것도 실수니까 이 실수, 0이니까 무조건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 그 다음에 실수배를 해도 마찬가지죠. K라고 써야 돼. 벡터 스페이스인 거를 설명하라고 했을 때 1, 2, 3, 4, 5, 6, 7, 8이 다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지 그거를 자기 맘대로 그냥 이렇게 O라고 다 방금처럼 쓰는 게 아니고 실수 K에 대해서 이렇게 써. K. 실수 K. 그러면 AK, 00, BK. A도 실수고 K도 실수니까 이것도 실수니까 역시 S에 들어가죠. 그치? 그리고 이제 닫혀 있어. 그래서 주어진 집합 S는 덧셈과 실수배에 대해서 닫혀 있고 1번 이제 성립하는지를 보는 거야. 1번 성립하죠. 2번도 성립하지. 3번은 뭐가 있어? 3번은 0000이 있거든. 여기가 00이기만 하면 되니까 3번은 이거를 쓰는 거예요. 영행렬. 그러면 A0, 0B 자기 자신이 나오지. 거꾸로 더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번이 성립해. 그러니까 항등어, 여기서 말하는 항등어는 이거죠. 0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라. 요건도 존재하죠. A0, 0B에 마이너스를 곱한 마이너스 A, 00, 마이너스 B. 그러면 항등원 0000이 나온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온다. 6, 7, 8, 1도 마찬가지죠. 8번도. 그래서 이 집합은 벡터 스페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딱 맞네. 30분. 이게 지금 4번 있죠. 그 다음에 5번. 5번은 x, y 더하기 x 프라임, y 프라임을 x 플러스 x 프라임 플러스 1, y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1로 정의해라. 근데 스칼라 곱 연산이 주어지질 않았어. 그래서 이것은 뭐 그 벡터 스페이스가 당연히 아니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덧셈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을 정의했다고 했을 때, 덧셈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집합은 이게 지금 R2 평면이야. R2 평면에 있는 X, Y 다 이게 실수고. 항등어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구해볼까나? 예를 들어서 A, B에 예를 들어서 한번 항등원이나 찾아볼까? 그럼 2, 3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2, 3이 될까? 이걸 0, 0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 실제로 이거를 항등원이 이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더해보면 얼마예요? X좌표끼리 더해서 2를 더하니까 3이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를 더하니까 4가 나와. 4. 그러니까 이게 항등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2, 3이 나와야 되거든. 2, 3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항등원이 되지를 못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A, B로 놓으면 그리고 계산하면 2 플러스 A 플러스 1, 3 플러스 B 플러스 1 이퀄 2, 3. 그러면 A가 얼마가 돼야 돼? A는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 따라서 즉 항등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주어지는 연산에서는 항등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실제로 4, 5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더해보면 얼마가 나와? 더해서 2를 더해주면 4가 나온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항등원은 마이너스 1, 1. 스칼라배의 연산, 실수배의 연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1절을 끝냈어요.